네, 오늘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선택한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일 몰리고 있는 완성차 기업인 기아, 95,000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포스코 DX,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 BM과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HLB를 지난주에 순매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한 기업들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까지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로 주목을 받은 펩트론까지도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보시죠. 네, 지난주 기관들은요, 다양한 종목을 담아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HMM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연일 담아내면서 오늘 주가 상승으로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외국인들이 기아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기관들은 지난주에 현대차를 선택을 했고 또 태양광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화솔루션까지도 지난주에 선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내고 있냐면요. 일단 반도체 대장주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포스코 DX 연일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펩트론 순매수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이죠. 네이버까지도 현재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기업입니다. DS 단석, 오늘 급등을 출발을 했다가 오늘 보합권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DS 단석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요. 역시나 매각 절차와 관련해서 펜오션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네이버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선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국내 시장인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 특징 있는 기업들은 어떤 걸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말 야수의 심장이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은 역시나 DS 단석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 앞머리가 조금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데 그 홍콩 누아르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성냥개비 하나를 물고 네.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그 영화 제목이 뭐죠? 영웅본색. 영웅본색. 네. 시장의 영웅이 되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의 수급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김정은 교수님, 오늘 시장 너무 재미없거든요. 뭐 네. 수급적으로 시장을 좀 이렇게 누를 만한 그런 흐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지난달, 그다음에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가장 드러났던 특징은 뭐냐면 네. 기관 매수가 강화되는 구간에서 비교적 증시가 강세였죠. 그런데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의 기관 매수가 꽤 유입되고 있는 구간에서도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미결작정의 증가분과 각 매매 주체들의 순매매 계약수 증가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한 4천 계약 정도 미결작정이 증가했는데 외국인 순매매 계약수는 한 뭐 100계약도 안 되는.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포지션 변경이 막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 3가지 상품을 가지고 돌려서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주식 선물 옵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파생 상품들을 연계해서 합성 선물들도 만들어서 매매하기 때문에 그들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미결작정의 전체적인 증가수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금융 투자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급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밀어올리는 힘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급은 약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배당락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미국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선물 기준으로 17,000포인트, 그리고 S&P 500이 선물 기준 4,800포인트에 닿으면은
쏟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찌 보면은 뭐 내년도 S&P 500 기준으로 목표 주가가 얼마냐라고 이 설문을 했을 때 4,800에서 5,000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분을 이미 2024년도 분을 벌써 다 땡겨가지고 시장에서는 산타랠리에 이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기준으로 3거래일 남았습니다. 미국은 4거래일 남았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휴장을 하고 내일과 모레 이제 하루 종일 장이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반장만 열리는 네. 즉 이번 주가 2.5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는 특히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산타랠리를 여기서 더 갈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산타랠리가 우리가 맨날 랠리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한 일주일 이상 한 2주 정도의 거래일 동안 실제로 오르는 퍼센트는 S&P 500 기준으로 1에서 1.2% 정도 상승하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창원 고수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하이브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웬일이에요? JYP가 아니고요. 하이브가 더 수급이 찍혀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JYP가 아닌 하이브의 수급이 찍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사실 전반적으로 오늘 YG도 수급이 좀 좋은 흐름이었고요. 네. 뭐 엔터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산업 리포트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 엔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그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수치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좀 말아 올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피크아웃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엔터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좀 좋아진 상황이고 네. 이번에 JYP가 조금 튀겨 올라왔던 이유가 이제 일본 쪽의 니즈 프로젝트에서의 보이그룹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엔터 쪽에서 해외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강력한 트리거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하이브와 이제 JYP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한 달뿐만 아니라 연초부터의 이런 기간으로 수급을 좀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인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엔터들은.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런 모아가는 과정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해당 산업군이 실적이 어쨌든 나오고 연초에 이제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도 이제 내용들이 나올 때 거기서 오히려 늘어나는 기조가 나타난다거나 결국은 핵심은 저는 엔터에서는 이제 콘서트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좀 떨어지는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만 해도 최근에 수출 데이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신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좀 반등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테이블 고수. 네, 저는 주말 사이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중에서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HM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HMM. 네, 일단 뭐 게임주도 있었고 이슈는 많았었는데 HMM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인수 주체로 나서게 되는 페노션 관련돼 가지고 보고서도 하나 좀 충격적으로 나왔었고요. 그쵸. 그러는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는 그래서 지금 하림 그룹이 품겠다라고 했는데 자금이 제대로 융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A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불확실성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추가적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홍해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거의 연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폭락한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중국 정부에서 감독을 강화하겠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회원사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겠다, 그리고는 거래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전 중에 상한가를 이미 찍었습니다. SCFI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홍해 이슈가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게 M&A 중심으로 보고 갈 거냐 혹은 우리가 인덱스 중심으로 보고 갈 거냐 있어가지고 만약에 홍해 이슈가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년도 실적, 내년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도 약간 긍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HM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급등을 했을 때가 지난 우리가 2021년이었죠. 우리가 그때 5만 원 찍었을 때 그때 라인 기준으로 120개월 선을 터치를 하고 하락을 했었고 이번에도 120개월 선 근처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방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가 차트 기술적으로도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MM과 페노션, 하림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전해진 가운데 오늘 이 정도면 선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뭔가 얽혀있는 그 실타래가 좀 풀려야지 페노션 주주분들 좀 마음이 놓일 텐데 참 뭔가가 투자자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종혁 고수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최근에 뭐 숲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재료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솔케미칼입니다. 뭐 이 종목
종목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면 가장 빠르게 이익 회복이 나타날 종목이라서 뭐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가동률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적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다만 뭐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뭐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실적 회복과 더불어 수급 회복이 이어지는지 정도를 확인해 보자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뭐 같이 3대장으로 언급드렸던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킨 같은 종목군들도 여전히 저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유분에 대해서는 계속 뭐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주가의 꺾임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쭉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효 고수의 종목은 한솔케미칼을 오늘 토픽으로 꼽아오셨고요. 이어서 하창원 고수는 하이브, 테이버 고수는 HMM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쟁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